치마 두른 여편네가 군단장이라니 군대가 아주 거꾸로 돌아가는구만. 육군 제1보병 사단장 강두식 소장은 집무실 책상에 두 발을 올린 채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의 손에는 작전지도 대신 강남 부동산 투자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창밖으로 최전방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사단장실은 마치 룸살롱처럼 탁한 공기와 값비싼 양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님, 이번 신임 군단장님은 원칙주의자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의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부관 최소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조언했다. 하지만 강두식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어이, 최소령. 넌 너무 겁이 많아서 탈이야. 여자가 독해봤자지. 특수부대 출신? 다 이미지 메이킹이야. 적당히 명품 스카프나 하나 선물하고 비싼 밥 먹여 보내면 해벌쭉해서 갈 거다. 내 말 명심해. 강두식은 소위 라인을 잘 탄 덕분에 능력 없이도 별을 단 전형적인 정치 군인이었다. 그에게 부대란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사유지와 같았다. 철책선 경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참모들의 보고서는 읽지도 않고 분쇄기에 들어갔으며 그는 오직 진급 심사에 도움이 될 유력 인사들과의 골프 약속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군단장 접대용 식사는 준비됐겠지. 저번처럼 식어 빠진 출장 뷔페 불렀다간 내 옷 벗길 줄 알아. 걱정 마십시오. 읍내 최고급 횟집에서 주방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좋아. 그리고 복도 왁스 칠 다시 시켜. 내 구두 굽소리가 청명하게 안 들리면 애들 군기 교육대 보낼 거니까. 강두식은 부관을 턱짓으로 내보내고 책상 서랍에서 숨겨둔 양주를 꺼내 한 모금 들이켰다. 그때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헬기로터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빠른 기습적인 도착이었다. 젠장,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나? 예의가 없네, 예의가. 강두식은 입가에 묻은 치킨 양념을 손등으로 대충 닦아내고 삐딱하게 베레모를 썼다. 벨트 위로 뱃살이 출렁거렸지만 그는 거울을 보며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빼는 데만 열중했다. 연병장에는 거대한 모래바람과 함께 검은색 지휘 헬기가 내려앉았다. 로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군화광이 번쩍이는 한 여성이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다.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군단장, 한지원 중장이었다. 그녀의 제복은 마치 강철 갑옷처럼 빈틈이 없었고 선글라스 뒤로 비치는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했다. 강두식은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성의 없는 손짓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아이고 한 군단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라리 헬기 말고 리무진을 보내드릴 걸 그랬습니다.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태도에는 상급자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다. 한지원은 강두식의 인사를 받는 대신 그의 풀려있는 윗단추와 기름 묻은 입가를 싸늘하게 훑어보았다. 전진, 강두식 사단장. 자네는 상관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주 자유분방하군. 여기가 군부대인가? 아니면 동네 경로당인가? 한지원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두식은 뻔뻔하게 웃으며 배를 쓱 문질렀다. 아이고 전방이라 격식보다는 실전적인 분위기를 선호해서 말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구지 마시죠. 하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주 귀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강두식은 그녀의 질책을 농담처럼 넘기며 거만하게 등을 돌려 앞장섰다. 한지원은 대답 없이 그를 따르며 매의 눈으로 부대를 스캔했다. 녹슨 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경례도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다. 군기가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증발했군. 이건 부대가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장이야. 그녀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렸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녀의 눈에 비친 제1보병사단은 지휘관이라는 암세포 하나 때문에 조직 전체가 괴사하고 있는 위태로운 환자 같았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강두식은 상석을 차지하고 다리를 꼬았다. 한 군단장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신세대 장병들 다루기 너무 힘듭니다.
인권이다 뭐다 해서 위에서는 쪼아대지. 애들은 약해 빠졌지. 그는 예의 따위는 잊은 채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한지원은 의자에 앉는 대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전 상황판 앞으로 걸어가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한지원이 훈련 일지를 탁 소리 나게 덮었다. 강 소장, 지난주 예정된 야간 전술 사격, 병력 피로 누적을 이유로 취소했더군. 그런데 내 정보통에 따르면 그날 저녁 자네는 읍내 요정에서 지역 유지들과 술판을 벌였던데 병사들의 피로를 자네가 대신 풀어준 건가?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강두식을 쏘아보았다. 강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며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아니 그건 대민 지원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러 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밤새우면 부모들이 난리칩니다. 제가 다 민원 예방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융통성이라. 한지원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처럼 일렁이었다. 병사들은 난방도 안 되는 곰팡이 핀 생활관에서 자는데 지휘관은 수백만 원짜리 술을 마셔? 내 눈엔 자네가 북한군보다 더 위험한 주적주로 보이는군. 식당 뒷문이 열리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짬통, 잔반통, 뚜껑은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엔 며칠 된지 모를 음식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한지원은 바닥에 뒹구는 빈 소주병을 구두 끝으로 툭 건드렸다. 쨍그랑. 강 소장, 이것도 자네가 말한 대민 지원의 일환인가? 병사들 밥 먹는 곳 위생은 이 모양인데 분리수거장엔 고급 양주병과 소주병이 굴러다니는군. 지난주 읍내 요정에서 마신 술 기운이 아직도 안 깼나 보지? 그녀의 지적은 정확히 지난번 술판 사건을 겨냥하고 있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건 예산 부족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부대 관리 방식은 제가 가장 잘합니다. 강두식이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능을 융통성과 예산 핑계로 덮으려 했다. 한지원은 차갑게 웃으며 수첩에 붉은 펜으로 무언가를 체크했다. 잘 안다라. 자네가 잘 아는 건 지역 유지들 비위 맞추는 법뿐인 것 같군.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대를 자네 사설 경비업체처럼 굴리는 꼴. 더는 못 봐주겠어. 어디 그 대단한 자율 운영의 실체를 까발려 보자고. 한지원이 수첩을 탁 덮는 소리에 강두식이 움찔했다. 통보한다. 내일 새벽부로 사단 전체 전투준비 태세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열외 병력은 환자 외엔 없다. 강두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난주 야간 사격을 취소하며 병사들을 재웠다는 핑계를 댔던 그에게 실전 검열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군단장님, 아이들이 지난주 대민 지원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사고 납니다. 그는 또다시 병사들의 피로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적군이 자네 병사들 피로 풀릴 때까지 기다려준다던가? 평소에 술판 버릴 정성으로 훈련시켰다면 겁날 거 없잖아? 한지원의 일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강두식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쾅!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감히 내 구역에서 칼춤을 춰. 야 작전 참모. 당장 애들 깨워서 군장 싸놓으라고 해. 가라가짜로라도 준비해 놓으란 말이야. 그는 반성은커녕 또다시 조작을 지시했다. 복도를 걷던 한지원이 이 대위에게 나직이 말했다. 강두식,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브로커군. 썩은 내가 진동을 해. 이 대위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 소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윗선 압력으로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소문이. 한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웃었다. 정치질은 여의도 가서 하라지. 여긴 최전방이야. 내 관할 구역에선 국회의원 백보다 내 명령서 한 장이 더 무겁다는 걸 가르쳐주지. 그 시각 사단장 공관. 비상소집이라더니 테이블 위엔 양주병만 가득했다. 강두식의 얼굴은 이미 벌개져 있었다. 야, 이련대장. 내일 검열 때 병사들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척해.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둘러대면
그 여자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요즘 인권 문제 예민하잖아.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맞장구 쳤다. 역시 사단장님 해안이십니다. 우리가 들어누우면 지가 어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술잔을 부딪혔다. 새벽 4시 정각. 고요하던 영내의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나 소리는 맥이 빠진 듯 작았고 스피커에선 잡음이 더 크게 들렸다. 치지직, 진돗개, 하나, 치직, 전원, 군장. 강두식이 예산을 횡령하느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방송 장비였다. 짙은 안개 속에서 울리는 그 기괴한 소음은 마치 곧 닥쳐올 이 부대의 파멸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전투와 끈을 매는 소리 대신 짜증 섞인 욕설만 난무했다. 5분 대기조조차 출동하지 않았다. 아, CX. 강 사단장이 또 술 먹고 사이렌 눌렀나? 병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개머리판은 빨래 건조대가 되어 있었고 방탄조끼는 어디 처박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강두식이 병사 편의를 봐준다며 군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였다. 부대는 당나라 군대 그 자체였다. 당직 사관은 상의도 제대로 못 갖춰 입은 채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야, 행정반 방송기기 고장이야? 사단장님 또 술 드셨어? 이 꼴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한지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스톱워치의 숫자는 이미 데드라인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5분, 10분. 실전이었으면 이미 전멸이다. 강두식, 이자가 부대를 공동묘지로 만들어놨군.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를 넘어선 살기가 감돌았다. 옆에 서 있던 이 대위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군단장님, 이건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특전사 시절 훈련병들도 이것보단 빨랐습니다. 한지원은 스톱워치를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으며 답했다. 특전사, 아니 보이스카우트도 이보단 빠릿할 거야. 오늘 이 부대의 썩은 살을 전부 도려낸다. 메스 가져와. 보이스카우트? 아니, 이건 당나라 군대보다 못해. 한지원의 입에서 거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사단의 심장 부인 지하 벙커로 발걸음을 옮겼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환기조차 되지 않은 묵은 곰팡내 사이로 역겨운 음식 냄새가 섞여 나왔다. 일부에서 강두식이 마셨다던 그 고급 술 냄새가 아직도 배어있는 듯했다. 상황판 앞은 돛대기 시장처럼 혼란스러웠다. 통신병들은 주파수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강두식 소장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지? 한지원의 서슬퍼런 일갈의 벙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작전 참모 황중령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추 충성. 군단장님, 사단장님께서는 현재 심도 있는 작전 구상을 위해 집무실 안쪽 휴게실에 계십니다. 작전 구상이라. 어제 마신 술이 덜 깨서 해장 구상을 하는 건 아니고? 한지원은 황중령의 떨리는 눈동자에서 뻔한 거짓말을 읽어냈다. 그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곧장 안쪽 문으로 향했다. 군단장님, 그곳은 출입이. 황중령이 다급히 막으려 했으나 뒤따르던 이 대위가 거구로 그를 밀쳐냈다. 쾅! 한지원이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렇지, 임팩트는 이렇게 줘야지. 벙커 밖은 전쟁터인데 이곳은 딴 세상이었다. 강두식은 런닝 차림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퍼팅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밤 숙취를 달래려는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특제 해장국과 고급 요리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다. 병사들은 곰팡이 핀 막사에서 자는데 지휘관은 호화로운 해장 골프를 즐기는 꼴이었다. 야, 황중령. 내가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고. 헉! 강두식은 입에 문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의 한지원, 저승사자 그 자체였다. 대단하군. 전술 사격은 병사 피로 때문에 취소했다더니 본인은 골프채로 피로를 풀고 있었나? 한지원의 시선이 강두식의 늘어진 뱃살과 골프채에 꽂혔다. 강두식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으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정신 수양의 일환입니다. 골프의 궤적을 그리며 적의 침투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한지원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지 20분이다. 그런데 지휘관이 옷 다 벗고 노름판을 벌여? 지금 내 시계는 데드라인을 넘겨서 계속 흐르고 있어. 20분이면 적 특작 부대가 이미 자네 목을 따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한지원이 스톱워치를 들어보이며 으르렁거렸다. 강두식은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당장 환복하고 상황실로 튀어가. 1분 늦을 때마다 영창 1년씩 추가될 줄 알아. 아니, 밥은 먹여가면서 부려먹어야죠. 어제 대민 지원하느라 속도 쓰려 죽겠는데. 강두식은 뻔뻔하게 숟가락을 다시 집어들었다. 지난주 술판을 대민 지원이라 포장하며 밥투정이나 하는 꼴이었다. 훈련인 거 뻔히 아는데 유도리 있게 좀 합시다. 예? 한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자는 군인이 아니라 세금 도둑이었다. 이 대위, 저거, 강두식 소장. 전시 지휘관 의무 불이행. 근무 태만. 그리고 항명까지. 이 대위가 수첩을 꺼내들자 강두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이봐 한지원, 내가 자네보다 임관이 몇 년 빠른 줄 알아? 어디서 새파란 후배가 선배 앞에서 훈계질이야. 짬밥으로 치면 내가 자네보다 위라고. 그 짬밥 북한군 앞에서도 자랑해보시지. 메스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자네 같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게 오늘 내 임무야. 한지원이 나가버리자 강두식은 분에 못 이겨 골프채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두고 봐라, 한지원. 오늘 훈련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지. 그는 훈련 실패의 책임을 한지원의 과도한 통제 탓으로 돌릴 알리바이를 구상하며 억지로 군복을 챙겨 입었다. 상황실. 의자에 거만하게 늘어앉은 강두식은 마이크를 잡고 하품을 섞어가며 말했다. 야, 작전과 적이 어디까지 왔대? 보고드립니다. 적 특작부대가 12연대 섹터로 침투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징후? 야, 확실한 거 아니면 보고하지 마. 괜히 애들 힘 빼지 말고. 아, 그리고 취 사장에 연락해서 오늘 점심 메뉴 뭐냐고 물어봐. 밥심으로 싸우는 거잖아. 안 그래? 벙커의 긴장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긴급 보고, 12연대 GOP 초소 통신 두절. 적에게 탈취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병의 비명 같은 보고에 한지원이 눈을 번뜩였다. 즉시 타격대 보내 방어선 뚫리면 끝이야. 하지만 강두식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다. 아유, 군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이 부대 통신선 낡아 빠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끊깁니다. 쥐새끼가 갉아먹었겠죠. 2부에서 보셨잖습니까? 방탄조끼도 없는 오합지졸 부대인데 통신기라고 멀쩡하겠습니까? 그냥 냅두면 알아서 복구됩니다. 그는 태연하게 다리를 떨며 한지원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벙커의 메인 스크린에 노이즈가 일더니 3분 전 통신이 두절됐던 12연대 GOP 초소 내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참혹했다. 사망 판정을 알리는 붉은 표식을 단 병사들 사이로 대항군 팀장이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려 보이고 있었다. 그들 옆 테이블엔 작전지도 대신 뜯다만 족발과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한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강 소장. 아까 통신선이 쥐새끼 때문에 끊겼다고 했나? 저기 술판 버린 쥐새끼들이 보이네. 강두식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곳은 평소 그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뇌물을 바치던 신복의 중대였다. 이건 대항군의 심리전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습니다. 저 술병들 다 조작된 겁니다. 뻔히 보이는 증거 앞에서도 그는 추악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지원은 망설임 없이 이 대위에게 손짓했다. 헌병대 호출해. 초소 인원 전원 군기 교육대 입소시키고 강두식 소장은 직무 정지다. 지금 이 순간부로 지휘권 회수한다. 그 말은 강두식의 뇌관을 건드렸다. 뭐 직무 정지? 내가 뭔데 내 부대를 쥐락펴락해.
내 뒤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강두식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작전 테이블 위에 무전기를 집어 던졌다. 묵직한 무전기가 한지원의 뺨을 스치며 파열음을 냈다. 쨍그랑. 뒤이어 그가 벽에 걸린 지휘봉까지 뽑아들고 휘둘렀다. 여긴 내 왕국이야. 특전사랍시고 거들먹거리는 년이 감히. 벙커 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다. 명백한 전시 상황 하극상이자 상관 폭행이었다. 한지원의 뺨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턱선을 타고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그녀를 전장의 악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두식 기회를 줘도 발로 차는군. 일부에서 경고했지? 내 눈엔 자네가 주적이라고. 그녀가 한 발짝 다가서자 강두식은 헛바람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압도적인 살기였다. 상관 특수폭행의 이적 행위까지. 자네가 믿는 그 유지들이 군사재판까지 따라와 줄까? 한지원은 바들바들 떠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벙커의 장교들을 향해 돌아섰다. 들었나? 지금부터 이 사단은 내가 접수한다. 부사단장은 12연대로 급파. 작전 참모는 도주로 차단선을 3중으로 재설계해라. 놈들을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지금 당장. 그녀의 서슬 퍼런 명령에 굳어있던 참모들이 반사적으로 복창했다. 충성. 실시하겠습니다. 참모들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다. 썩은 동아줄인 강두식 대신 확실한 지휘관인 한지원을 따르기로 본능이 선택한 것이다. 강두식은 구석에 처박힌 짐짝처럼 버려졌다. 상황을 수습한 한지원은 즉시 현장으로 나갔다.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도착한 일연대 야전 취사장. 그러나 그곳의 풍경은 이부에서 본 당나라 군대보다 더 참담했다. 저녁 식사 추진 차량이 왔지만 병사들의 식판은 비어 있었다. 이게 다입니까? 한지원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확인 결과. 강두식이 대민 지원 핑계로 지역 유지들과 룸살롱에서 탕진한 돈이 바로 이 병사들의 부식비였다. 줄인 배를 움켜쥔 병사들 앞에는 밥알보다 돌이 많은 찐 밥과 건더기 하나 없는 멀건 국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지원이 국통을 국자로 휘젓자 바닥이 훤히 비쳤다. 소금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씹어뱉듯 물었다. 보급관, 자네 집 개한테도 이런 밥을 주나? 취사반장과 보급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강 소장님이 특별 회식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삭감하셔서. 기가 찰 노릇이었다. 지휘관은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마실 때 병사들은 소금국을 먹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지원은 감정을 억누르고 떨고 있는 병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대위, 내 지휘활동비, 판공비 전부 현금화해. 인근 패스트푸드점 전부 털어서 햄버거 3연개, 아니 5연개 사와. 콜라까지 꽉 채워서. 이 대위가 놀라 되물었다. 전액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병사들 배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활동은 없어. 일시간 내로 까라. 늦으면 내가 책임져. 식당의 정적을 깬 건 병사들의 훌쩍거림이었다. 별 2개짜리 장군이 자기 지갑을 털어 병사들의 밥을 챙긴다? 강두식 체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햄버거가 도착하고 허기를 채운 병사들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단상에 선 한지원의 눈빛은 일부에서 강두식을 쏘아보던 때와는 달리 깊은 연민과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을 만나게 해서.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너희는 약하지 않다. 다만 썩은 지휘부가 너희의 손발을 묶었을 뿐이다. 오늘부로 그 족쇄를 푼다. 너희의 밥그릇을 건드리고 너희의 헌신을 술값으로 바꾼 자들. 내 군 생활을 걸고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체념이 아닌 신뢰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햄버거 포장지가 바람에 날리는 연병장은 병사들의 뜨거운 눈물과 함성으로 가득 찼다. 군단장님 만세. 그 울림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강두식 체제하에 억눌려왔던 분노의 해방이었다.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인사참모 윤중령이 씹어뱉듯 전화기를 들었다. 사단장님, 햄버거 하나에 애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당장 내일이라도 쿠데타가 일어날 판입니다. 수화기 넘어 강두식의 욕설이 들려오자 윤중령이 비릿하게 웃었다. 여론전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결국 작전 실패가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실한 물리치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윤중령은 작전 상황실에 불 꺼진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내일 배포될 도하 작전 지도가 들려 있었다. 여론 따위 시체 앞에선 무용지물이지. 그는 빨간 펜을 꺼내 도하 지점인 찰리 구역의 좌표 끝자리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3도 차이. 지도상으론 개미 오줌만큼의 차이였지만 유속이 빠른 임진강 실전에선 안전지대와 죽음의 소용돌이를 가르는 결정적 오차였다. 한지원, 네가 병사들의 밥을 챙겨? 난 놈들에게 장례식을 선물해주지. 책임은 지휘관인 내가 지고 말이야. 이제 이 부대는 전우회가 아닌 사리가 흐르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정을 넘기자 빗줄기가 굵어지며 임진강이 포효하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젖은 군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강가에 세워진 임시 텐트를 지켰다. 그녀의 손에는 이부에서 썼던 스톱워치 대신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탁자 위 수첩에는 강두식 제거 대상 1순위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강물은 마치 강두식이 망쳐놓은 부대처럼 혼탁하게 뒤엉켜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개혁도 없다. 그녀는 검은 강물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악천후 속 도하 작전은 미친 짓에 가까웠다. 옆에 있던 이 대위조차 군단장님 시계가 제로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만류했지만 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적은 비 온다고 기다려주지 않아. 진행해. 그녀는 벙커가 아닌 흙탕물이 튀는 강독 최전방에 지휘소를 차렸다. 공병대대장 재원 확인해. 실수하면 다 죽는다. 무전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현재 유속과 수심 모두 작전 가능 범위입니다. 좌표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좌표가 이미 조작된 죽음의 덫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전단 진입. 한지원의 짧은 명령에 엔진음이 빗소리를 찢었다. 검은 강물 위로 고무보트들이 위태롭게 몸을 실었다. 반면 따뜻한 사단장실에서 강두식은 일부에서처럼 또다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야, 밖이 시끄러우니 술맛 떨어진다. 윤중령이 안주를 집어먹으며 키득거렸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비명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좌표를 폐철근이 가득한 매립지 쪽으로 돌려놨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보트 모터가 걸레짝이 될 겁니다. 강두식은 낄낄대며 잔을 비웠다. 병사들 목숨값으로 내 자리를 지킨다라. 뭐 가성비 나쁘지 않네. 사람 몇 명 죽어나가면 한지원은 끝장이지. 감히 내 밥그릇을 건드려? 강두식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3호정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이 대위의 비명에 한지원이 망원경을 눈에 댔다. 윤중령의 공작대로였다. 수면 아래 숨겨진 폐자재에 스크류가 걸린 보트가 통제 불능 상태로 급류에 휘말려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다. 강두식이 관리 소홀로 방치했던 낡은 엔진은 굉음을 내며 터져버렸다. 3소대 전복. 무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살려주세요. 떠내려갑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병사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구조대, 뭐 하는 거야? 당장 들어가. 한지원의 호통에 구조팀장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시동이 안 걸립니다. 부속품이 없어서 수리 못했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강두식이 예산을 횡령하느라 방치했던 장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았다. 2부에서 한지원이 우려했던 공동묘지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핏빛 조명탄 아래서 병사들이 하나둘씩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앞에서 부하들이 죽어가는데 구조장비는 고철 덩어리였다. 한지원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빌어먹을. 그녀는 망원경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강물로 질주했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이대위가 막아섰지만 한지원은 이미 전투복 상의를 찢어발기듯 벗어 던지고 있었다. 검은색 전술 티셔츠 아래로 특전사 707 시절 극한의 생존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이 드러났다. 내 병사들은 내가 살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포효하는 검은 강물 속으로 몸을 날렸다. 썩어빠진 지휘관들과는 다른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다. 검은 강물이 아가리를 벌린 듯 병사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 대위의 비명 같은 만류는 한지원의 귓등을 스치지도 못했다. 내 새끼들을 제물로 바쳐 707 특임대 시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던 냉수급기 훈련의 기억이 그녀의 근육을 깨웠다. 한지원은 물살의 흐름을 읽으며 대각선으로 쇄도했다. 시야는 제로 0였지만 살려달라는 병사들의 필사적인 손짓이 만드는 물결이 그녀의 레이더에 잡혔다. 그녀는 물을 많이 마셔 축 늘어진 상병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패닉 상태에 빠진 일병의 따귀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눈 똑바로 떠. 군단장이 왔다. 너희들은 절대 안 죽어. 그녀의 포효는 천둥 소리보다 컸다. 마침내 엔진 소음과 함께 구조정이 다가왔다. 오부에서 정비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바로 그 고물보트였다. 한지원은 병사들을 짐짝처럼 던져 올린 뒤 자신은 보트 난간에 매달려 가쁜 숨을 토해냈다. 그녀의 눈에선 물기보다 더 짙은 살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육지에 발을 디디자마자 한지원은 젖은 전투복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파손된 보트로 걸어갔다. 찢겨나간 고무 튜브 사이로 박혀있는 녹슨 철근. 그리고 스크류에 엉겨붙은 폐그물. 단순한 표류물이 아니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매설된 함정에 가까웠다. 공병 대대장. 그녀의 목소리에 대대장이 관등 성명을 대며 달려왔다. 네, 군단장님. 이 구역, 자네가 보고한 도하 가능 지점 맞아? 그렇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수심 1.5매 모래톱이라고. 한지원은 대답 대신 놈들이 건져 올린 폐철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쾅소리와 함께 대대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모래톱에 철근이 자라나나? 한지원은 즉시 상황판에 걸린 작전 지도와 자신이 방수팩에 보관해둔 국토지리정보원 원본 지도를 겹쳐 빛에 비췄다. 겹쳐진 등고선이 어긋났다. 누군가 수심이 얕은 안전지대의 좌표를 폐자재가 방치된 위험지대로 교묘하게 옮겨놓은 것이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청부살인이었다. 놈들은 내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어. 한지원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돌아왔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분노는 용암처럼 끓고 있었다. 이 대위 보안 유지해. 지금부터 이 부대 내의 모든 통신은 내가 감청한다. 강도식 그자가 냄새를 맡게 해선 안 돼. 알겠습니다. 지도 배포자는 어떻게 할까요? 헌병대 말고 정보과 애들 시켜서 조용히 납치해와. 신문은 내가 직접 한다. 한지원은 젖은 군화발로 흙바닥을 지시겼다. 강 건너 사단 본부의 불빛이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번들거렸다. 1부에서 병사들의 고열을 빨아 술판을 벌이던 강두식, 2부에서 부대를 공동묘지로 만들 뻔했던 그 무능함이 이제는 명백한 살인 미수로 진화해 있었다. 강두식, 내놈 목에 걸린 계급장, 내가 직접 뜯어주마. 사단장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와 참치회가 깔려 있었다. 강두식은 콧노래를 부르며 술잔을 비웠다. 그 여자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다며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천추의 한이다. 윤중령이 비열하게 웃으며 잔을 채웠다. 걱정 마십시오. 무리한 도하 작전 강행으로 인한 참사라고 언론에 찌라시도 뿌릴 준비 끝냈습니다. 한지원, 그 여자는 이제 군복 벗고 집에 가서 애나 봐야죠. 사부에서 한지원이 병사들에게 햄버거를 돌릴 때 비웃었던 그들은 이제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보신을 꾀하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그쳤지만 강두식의 양심에는 영원히 해가 뜨지 않을 터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씹고 있는 회 한 점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 한지원의 복수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왔지만
대대장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한지원의 책상 위에는 증거물인 찢어진 보트 조각과 위조된 지도가 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송대위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한지원은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오부에서 강물에 뛰어들 때 보여준 그 뜨거운 열기는 이제 차갑고 예리한 이성이 되어 상대를 압박했다. 송대위 내 PC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어제 아침 9시 윤중령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좌표 데이터를 덮어씌웠더군. 송대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건 윤중령님이 사단장님 아이디와 비번을 주시면서 시키신 일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훈련 난이도를 높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애원했다. 한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해라. 강두식의 개가 되어 같이 침몰할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이 될지. 송대위는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군단장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송대위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한지원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지금 나가서 윤중령에게 보고해. 내가 사고 수습에 멘탈이 나가서 원인 규명은커녕 옷 벗을 걱정만 하고 있다고. 놈들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하겠습니다. 송대위가 비틀거리며 나간 후 한지원은 즉시 이 대위를 호출했다. 사단 행정실에 통보해. 오늘 19시 장교 식당에서 작전 결산 만찬을 주최한다. 강두식과 참모진 전원 필참이라고 전해. 이 대위가 의아한 듯 물었다. 지금 강두식은 승리에 도취해 있을 겁니다. 굳이 놈들과 밥을 드시려는 이유가. 한지원이 서늘하게 웃었다. 최후의 만찬은 화려할수록 좋지. 놈이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순간 그 잔을 박살내줄 거야. 메뉴는 놈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약속된 시간 장교 식당의 문이 열리고 강두식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다. 윤중령을 비롯한 측근들이 그 뒤를 따랐다. 강두식의 얼굴엔 기름기가 흘렀다. 아유, 우리 군단장님. 어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셔서 걱정했는데 벌써 회복하셨나 봅니다. 멘탈 하나는 특전사급이시네. 하하하. 그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일부에서 보였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 같은 눈빛이었다. 한지원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다. 내 새끼들이 죽음의 문턱을 다녀왔는데 압이라는 자는 술맛이 꽤 좋은가 봐. 강두식이 코웃음을 쳤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원래 군대는 굴러야 제맛 아닙니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무리하게 도와 명령 내린 건 군단장님 아니십니까? 애들 잡을 뻔한 건 제가 아니라 장군님이시죠. 적반하장이었다. 주변 참모들이 킬킬거리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한지원은 대답 대신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래, 해명해야지. 누가 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찍힌 지도가 나타났다. 이건 공병대가 보유한 원본 지도, 그리고 이건 화면이 바뀌며 조작된 로그 기록이 떴다. 어제 훈련 직전 수정된 너희들의 살인 계획서다. 강두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윤중령이 당황하여 물잔을 엎질렀다. 군사작전 지도를 조작해 아군을 수장시키려 했다. 이건 적전 딕첸 살인미수다. 한지원의 일갈에 강두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 에이, 군단장님. 실무자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테러입니까? 밑에 애들이 빠져가지고. 실수? 송대위, 들어와. 한지원의 호출에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에 송대위가 걸어 들어왔다. 그를 본 윤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송대위, 네가 감히. 윤중령이 고함을 지르자 송대위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육부에서 한지원이 말했던 정의의 칼이 되기로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윤중령님이 시키셨잖습니까?
사단장님 지시라며 좌표 덮어 쓰라고. 안 그러면 제 군생활 끝내버리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식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윤중령이 식탁에 있던 나이프를 집어들고 송 대위에게 달려들었지만 대기하던 헌병들이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쳐박았다. 놔! 이거 안 놔? 아수라장이 된 식당 한가운데서 강두식만이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식은 땀이 그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덫이었다. 1부에서 요정 술판을 걸렸을 때도 3부에서 통신 두절을 무시했을 때도 그녀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원이 천천히 강두식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꼬리 자르게 할 생각 마. 윤중령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녀의 눈빛은 오부의 검은 강물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증거? 내 놈 금고에 있던 녹음기면 충분하겠지. 한지원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야, 윤중령. 지도 조작해서 한지원 엿먹여. 사고 나면 다 그 여자가 뒤집어 쓰는 거야. 강두식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네 습관이 자네를 죽였군. 혹시나 해서 녹음해둔 게 내 손에 들어올 줄은 몰랐겠지? 강두식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오늘부로 강두식 소장과 관련자 전원을 긴급 체포한다. 죄목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다. 한지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헌병들이 강두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식당의 정막을 깼다. 의자 아래로 무너져 내린 강두식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한지원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사부에서 병사들에게 약속했던 말을 되뇌었다. 너희의 헌신을 술값으로 바꾼 자들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약속은 지켜졌다. 강두식의 다리 사이로 누런 액체가 흘러내려 전투화가 젖어들었다. 일부에서 고급 술판을 벌이며 호기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원아. 아니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내 처자식 좀 생각해서. 그가 한지원의 다리에 매달리며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비볐다. 한지원은 오부에서 흙탕물에 몸을 던질 때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내 동기 강두식은 이미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군복 입은 도둑놈일 뿐. 그녀가 헌병들에게 턱짓하자 거구의 헌병들이 강두식을 짐승처럼 제압했다. 강두식 소장 긴급 체포. 혐의는 살인 미수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이 부대 바닥까지 뒤집어서 10원 한 장 횡령한 것까지 다 찾아내. 이거 안 놔? 야 한지원.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강두식의 악에 바친 비명은 식당 문이 닫히며 뚝 끊겼다. 남겨진 참모들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한지원은 사부에서 병사들에게 사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서리빨 같은 기세로 단상에 섰다. 들었나? 저게 너희가 모시던 신의 최후다.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수하는 자에겐 정상 참작의 여지를 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은폐하려는 놈은 강두식 옆방에 쳐넣어주지. 3분 준다. 그녀의 서늘한 통첩에 눈치를 보던 작전과장과 군수참모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폭풍 같은 숙청이 지나간 후 부대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짬밥 냄새였다. 강두식이 뒷돈을 챙기느라 들여왔던 썩은 식자재 냄새 대신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향기가 연병장을 채웠다. 한지원은 집무실 창가에서 아침 점호를 받는 병사들을 내려다봤다. 불과 며칠 전 2부에서 봤던 폐잔병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병사들의 구령 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강두식은 꼬리에 불과했다.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녹기도 전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 오늘 메뉴 봤냐? 소불고기 무제한 배식이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들려오는 것과 달리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한지원은 강두식이 쓰던 화려한 원목 책상을 치워버리고 투박한 야전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이 대위 돈의 흐름은
이 대위가 태블릿을 내밀며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강두식의 차명 계좌로 매달 용역비 명목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출처가 청솔 유통입니다.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폐가였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이사진 명단을 보면 육본 고위직들과 연결된 정황이 보입니다. 냄새가 나. 아주 지독한 썩은 내가. 한지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때 책상 위 붉은색 비상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올 것이 왔다. 충성. 1군 단장 한지원입니다. 어이 한장군. 요즘 12사단 청소하느라 바쁘다지? 사령관의 목소리는 기름졌다. 적당히 좀 하지 그래? 강 소장. 내 라인인 거 알면서 그러는 건가? 너무 들쑤시면 자네 군복도 안전하지 않을 텐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일부에서 강두식이 말했던 융통성, 자네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이었다. 한지원은 피식 웃었다. 사령관님, 제 사전의 융통성은 전술에만 존재합니다. 비리에는 타협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자 도청을 우려한 듯 이 대위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때 조사실에서 돌아온 헌병대장이 급히 들어왔다. 군단장님, 상황이 묘합니다. 입을 안 열던가? 아닙니다. 강두식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내가 입 여는 순간 내 가족이 다 죽어라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거대한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헌병대장의 보고대로였다. 취조실 안에 강두식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고 있었지만 탁자 아래 묶인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탈부에서 보였던 가족이 죽는다는 공포를 애써 억누르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다. 한지원은 그 얄팍한 방어 기제를 꿰뚫어 보았다. 인사사령관? 그 양반이 자네를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믿나 보군. 한지원이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았다. 착각하지 마. 그 전화를 받은 건 내가 아니라 자네를 손절하려는 그들의 변호사일 테니까. 한지원은 서류철을 강두식의 면전에 펼쳤다. 청솔 유통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자네 아내가 지난주에 산 에르메스 가방, 이 회사 법인 카드로 긁었더군. 뇌물수수도 모자라 횡령까지. 가족들 줄줄이 엮여 들어가고 싶나? 강두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가 믿던 뒷배는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 입을 막으려는 자들보다 내가 더 빠를 거야.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말해. 누가 시켰지? 한지원의 서늘한 제안에 강두식의 허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공포가 충성심을 이겼다. 강두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다. 기름이야. 전시에 써야 할 비축 유류를 빼돌리고 있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혈관을 끊어먹는 매국 행위였다. 한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위치는 민통선 내 파주 장단면 구 섬유 공장. 거기서 이사님이 모든 걸 관리해. 밤 11시면 밀매 트럭이 들어온다고. 이사님, 놈들의 몸통으로 연결되는 단서가 드디어 잡혔다. 취조실을 나서자마자 한지원은 이 대위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즉시 팀 알파 소집해. 707 출신 예비역들까지 연락 돌려. 이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을 비공식 작전에 투입하시려는 겁니까? 상대는 지금 군용 유류를 다루는 테러 집단이나 마찬가지야. 어설픈 정규군으로는 피해만 커져. 한지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적은 민통선이라는 특수구역에 숨어 있다. 보안 유지와 확실한 타격을 위해선 자신의 손발처럼 움직이는 정예 요원들이 필요했다. 목표는 파주 폐공장. 놈들의 심장부를 도려낸다. 이 대위에 우려 섞인 조언도 한지원의 결기를 꺾을 순 없었다. 절차 따지다가 내 병사들 밥그릇 뺏고 등골 빼먹은 놈들 다 놓칠 셈인가? 책임은 내가 진다. 관사로 돌아온 한지원은 익숙한 동작으로 전술 슈트를 착용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별 2개 지휘관이 아닌 대한민국 최정예 707 요원 김수련 시절의 그 눈빛이었다.
그녀는 주무장인 K1 소총을 내려놓고 대신 잭나이프와 3단봉을 챙겼다. 유류 저장고에서의 교전. 총성은 북한군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오늘 밤 소리 없는 사냥이 시작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만이 세상을 비췄다. 한지원과 신명의 특임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민통선의 정막을 찍고 들어온 그들 앞에 거대한 괴물 같은 폐공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입, 한지원의 수신호 하나에 대원들이 담장을 넘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녹슨 철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의 소굴. 한지원은 단검을 역수로 쥐며 숨을 골랐다. 오브에서 강물로 뛰어들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폐공장에 깨진 유리창 너머로 습한 바람과 함께 역한 기름 냄새가 밀려왔다. 한지원과 특임대는 유령처럼 어둠 속에 녹아들어 움직였다. 공장 신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대기. 한지원이 수신호로 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녹슨 드럼통 뒤에 몸을 숨기고 내부를 주시했다. 거대한 창고 안에는 군용 유조차 2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민간 덤프 트럭들이 줄을 지어 대기 중이었다. 10여 명의 사내들이 펌프를 이용해 군용 면세유를 민간 트럭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동작 봐라.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이사님한테 다 죽는 거야. 작업 반장인 듯한 거구의 사내가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쳤다. 짧게 깎은 머리, 팔뚝에 위협적인 문신. 단순한 도둑들이 아닌 조직적으로 훈련받은 용역들이 분명했다. 타겟 확인. 유류 절도 진행 중. 적대 인원 12명. 흉기 소지 추정. 한지원이 무전기를 2번 두드렸다. 옆에 있던 이 대위가 눈짓으로 진입 타이밍을 물었다. 한지원은 신중했다. 현장범 체포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배후인 몸통을 잡아야 했다. 단순한 절도범들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어이 반장.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더뎌? 이번 물량 넘기면 인센티브 챙겨줄 테니 서둘러. 새로 온 군단장이 독종이라 냄새 맡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남자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실장님. 여긴 DMZ 코앞입니다. 군단장 하레비가 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다 손 써두신 거 아닙니까? 실장이라 불린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담배를 꺼냈다. 치익. 라이터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위험했다. 유증기가 가득한 곳에서의 불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한지원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발밑에 굴러다니던 쇠볼트를 집어들었다. 깡! 쇠볼트가 반대편 철제 빔을 강타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사내들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린 찰나. 한지원은 이미 흑표범처럼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타겟은 불씨를 쥔 실장이었다. 한지원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실장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으악! 라이터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녀의 전투화가 그것을 멀리 걷어찼다. 이어지는 팔꿈치 가격, 퍽 소리와 함께 실장이 숨도 못 쉬고 바닥에 처박혔다. 뭐야, 짭새냐? 아니, 군인이다. 잡아, 묻어버려. 작업 반장이 고함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놈들이 몽키 스패너와 강목을 들고 살기를 띠며 달려들었다. 전원 제압해. 한지원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 숨어있던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좁은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대위가 달려드는 적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비틀거리는 놈의 목을 감아 바닥에 매다 꽂았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임대원들은 놈들을 가지고 놀듯 압도적인 무력으로 유린했다. 한지원은 포위된 상태였다. 작업 반장과 덩치 2명이 그녀를 에워쌌다. 계집년이 겁대가리 없이. 작업 반장이 쇠파이프를 풀스윙으로 휘둘렀다. 붕.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지만 그곳에 한지원은 없었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품에서 삼단봉을 꺼내 놈의 정강이를 후려쳤다. 악! 놈이 주저앉자마자 한지원은 몸을 회전시키며 뒤따라오던 놈의 관자놀이에 하이킥을 꽂아 넣었다. 퍽! 거구의 사내가 통나무처럼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한지원은 자비 없이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5분. 상황이 종료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한지원은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에 널브러진 실장에게 다가갔다. 고통에 신음하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실장이라고 했나? 내 놈들이 모시는 이사님이 누구지? 남자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비웃었다. 쉿, 너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면 감당 못해. 레퍼토리가 식상하군. 강두식도 똑같은 소리를 하다가 지금 영창에 있지. 한지원은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잠겨있는 화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엄지를 끌어당겨 지문 인식 센서에 갖다 댔다. 띠링. 잠금이 해제되고 최근 통화 목록이 화면을 채웠다. 이사님이라는 세 글자가 화면에서 번득였다. 한지원은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쥐었다는 직감과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길지 않았다. 오 실장. 처리는 깔끔하게 됐나? 이번 물량은 선거 자금으로 들어갈 거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라고 했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거만했고 추악한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지원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오 실장의 턱뼈가 부서져서 보고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1군 단장 한지원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님?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원? 그녀의 뇌리에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군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에 기생하며 방산 비리의 몸통으로 불리던 서태광.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알겠군요. 서태광 보좌관님. 지난번 국방위 감사 때 군인은 주는 대로 입고 먹으면 된다고 하셨죠? 그 썩은 입으로 챙긴 게 고작 병사들 남방류였습니까? 한지원의 도발에 서태광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지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쑤시는 거야? 네가 건드린 건 벌집이 아니라 폭탄이야. 터지면 너만 죽어. 폭탄이라. 그 폭탄 내가 기꺼이 터뜨려주지. 당신들이 훔쳐간 세금이 내 병사들의 피와 땀이라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수갑차고 딱 기다리십시오. 이 미친년이. 서태광의 비명을 뒤로하고 한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짜릿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구부에서 느꼈던 사냥의 전율, 그 이상이었다. 놈들은 당황했다. 강두식 같은 꼬리가 잡힌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부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이 대위 한지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멍하니 서 있던 이 대위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왔다. 현장 봉쇄하고 증거물 싹 다 긁어모아. 장부, 하드디스크, 놈들 휴대폰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마. 강두식이 썩은 고기였다면 이놈들은 그 고기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다. 오늘 밤 놈들의 목줄을 확실히 쥔다. 한지원은 폐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여명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이 민통선을 비췄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다려라 서태광. 내 놈이 쥐고 있는 권력, 그보다 더 강한 정의로 박살 내줄 테니. 그녀의 눈빛은 칠부에서 강두식을 체포할 때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다. 다음 날 아침 사령부는 전쟁터가 되었다. 총성 없는 미디어 전쟁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휠체어에 탄 오 실장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군단장이 군화를 신은 발로 제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인데.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이었다. 단독 보도입니다. 영웅으로 포장된 한지원 중장의 두 얼굴. 민간인 집단 폭행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태광의 반격이었다.
그는 법보다 여론이 더 무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꾼이었다. 개자식들, 저게 인간입니까? 이 대위가 TV를 부술듯이 소리쳤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 영상 공개하면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당장 정정보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차가운 눈으로 창밖을 볼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바위처럼 고요했다. 흥분하지 마.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 저들은 지금 증거를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나를 묶어두려는 수작이다. 한지원은 이미 서태광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쾅 열리며 헌병 완장을 찬 감찰 단원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감찰단장이 영장을 내밀었다. 한지원 중장. 민간인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 및 직무 정지를 통보합니다. 계급장 떼시고 따라오시죠. 이 대위가 막아서려 했지만 한지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일부에서 강도식의 멱살을 잡던 그 기세로 감찰단장을 쏘아보며 천천히 걸어 나갔다. 가시죠. 하지만 명심하게. 당신들이 지금 수갑을 채우는 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할 겁니다. 감찰단장은 한지원의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면서도 절차라는 명분으로 수갑을 채웠다. 멀어지는 호송차를 보며 이 대위는 분루를 삼켰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감찰관은 사건의 본질인 군수품 횡령은 뒷전이고 한지원의 품위 유지 위반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 중장님, 민간인을 상대로 특수폭행을 가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삼단봉으로 관절을 가격했다던데. 특수폭행? 내 부하들을 죽이려던 갱단이었네. 자네 눈에는 그들이 선량한 시민으로 보이나? 한지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갈했다. 말장난 그만하고 장부나 내놔. 내가 확보한 유류 거래 내역, 자네들이 압수해 갔잖아. 거기에 놈들의 배후가 다 적혀 있을 텐데. 그녀의 호통에 감찰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감찰관은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증거물은 등록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장부라는 뜻이죠. 한지원은 기가 차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존재하지 않아? 서태광 일당이 시키던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군. 그녀는 직감했다. 이곳은 조사실이 아니라 자신을 매장하기 위한 무덤이었다. 해임은 물론이고 군사재판의 회부에 식물인간으로 만들 셈이었다. 잠시 후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한지원은 태연하게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다. 감시병들은 그녀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는지 별다른 제지 없이 통로를 열어주었다. 한지원은 화장실 물을 틀어 소음을 만든 뒤 옷깃 속에 숨겨둔 마이크로칩을 작동시켰다. 특수전 사령부 시절의 보안 채널이었다. 이 대위 상황 보고에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이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놈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서버실 기록까지 전부 포맷됐습니다. 강두식과 연관된 모든 데이터가 증발했습니다. 이 대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한지원은 침착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10부에서 내가 제압한 오 실장 기억하나? 놈의 스마트폰 제출하기 전에 유심을 바꿔치기 했다. 진짜 유심은 내 수통 피우치 안에 있다. 한지원의 말에 이 대위가 숨을 들이켰다.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아직 그녀의 품에 있었다. 이 칩 안에 놈들의 돈줄과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줄 스모킹 건이 들어있다. 이걸 자네에게 넘겨야 해. 한지원의 목소리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오늘 밤 0시 나를 국군 교도소로 이송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로는 자유로. 이산포 IC 부근에서 속도가 줄어들 때 접선한다. 위험합니다.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하지만 앉아서 당할 순 없어. 707식대로 간다. 통신을 종료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응시했다.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호송 행렬이 빗길을 뚫고 질주했다.
빗물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차 안을 감돌았다. 타이밍을 재던 한지원의 동공이 순식간에 확장됐다. 반대편에서 전조등을 끈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청부였다. 핸들 꺾어. 한지원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쾅. 끔찍한 금속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트럭은 한지원이 탑승한 뒷좌석을 노리고 정확히 충돌했다. 세단은 도로 위를 굴러 처참하게 구겨진 채 가드레일에 처박혔다. 호위 차량들은 손을 쓸 새도 없이 뒤엉켰다. 찢겨나간 차체 사이로 비가 들이닥쳤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운전병과 감찰관은 미동도 없었다. 서태광 일당은 증거 인멸을 넘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다.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은 건 생존 본능이었다. 한지원은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상황을 파악했다. 확실하게 처리해. 숨이 붙어 있으면 끊어버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살벌한 목소리. 놈들은 확인 사살을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차문은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한지원은 깨진 창틀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나갔다. 빗속에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넷이 쇠파이프와 사시미 칼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무기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최강의 인간 병기였다. 한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차량 파편을 역수로 쥐었다. 콜록. 서태광이 보냈나?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놈들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 순간 한지원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가장 앞선 놈의 명치를 파편으로 찍어 누르고 놈이 떨어뜨린 쇠파이프를 낚아채는 동작은 찰나였다. 지옥 갈 준비들은 됐겠지? 빗물과 피가 뒤섞인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한지원은 깨진 차량 파편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12부에서 입은 자상으로 인해 피가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굉음과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놈들을 덮쳤다. 비켜. 이 대위가 몰고 온 오토바이가 놈들 사이를 볼링핀 쓰러뜨리듯 돌파했다. 그는 관성을 이용해 바이크를 회전시키며 뒷바퀴로 놈들을 밀어버렸다. 군단장님, 잡으십시오. 이 대위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한지원은 고통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보고는 나중에 해. 일단 밟아.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키며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갔다. 서태광의 사냥개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멀어지는 미등을 보며 욕설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다. 빗줄기를 뚫고 도착한 곳은 파주시 외곽의 한적한 폐차장이었다. 겉보기엔 고철 덩어리들이 쌓인 무덤 같았지만 그중 한 컨테이너는 707 전우회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안전가옥이었다. 한지원은 간이 침대에 앉아 찢어진 피부를 봉합했다. 마취도 없이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구부에서 유류 저장고를 습격할 때보다 더 깊은 상처였지만 복수심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군단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강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불렀다. 그는 한지원의 부름에 생업도 팽개치고 달려온 옛 부하였다. 10부에서 확보하신 스마트폰 단순한 대포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놈들의 장부 그 자체입니다. 강중사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해제되었다. 빙고. 오 실장이 죽기 전 남긴 보험용 파일들입니다. 서태광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북한 및 제3국으로 밀수출한 내역, 그리고 그 수익금이 이사님이라 불리는 배후에게 흘러간 정황까지 완벽합니다. 화면 가득 채운 검은 거래의 내역에 이 대위가 혀를 찼다. 이 정도면 정권이 흔들릴 스캔들입니다. 하지만 이 대위의 우려를 한지원이 끊었다. 그래, 놈들은 이마저도 조작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지. 11부에서 나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처럼 말이야. 그녀는 화면 구석에 있는 선적 스케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시멘트로 공구리 쳐주지. 서류가 아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화면에 뜬 D-Day는 바로 오늘 밤이었다. 서태광은 지금 축배를 들고 있을 거다. 눈엣 가시 같던 내가 12부의 교통사고로 제거됐다고 믿을 테니까. 한지원은 붕대를 감은 팔로 K1 소총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전의를 불태웠다. 이 대위가 난색을 표했다. 군단장님, 헌병대와 경찰이 쫙 깔렸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한지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별 2개 장군의 것이 아닌 전설적인 707 요원 김수련의 것이었다. 누가 정면으로 간대? 우리는 유령이다. 존재하지 않는 부대로 작전을 수행한다. 오늘 밤 평택항은 놈들의 무덤이 될 거야. 강중사를 비롯한 예비역 대원들이 묵묵히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사냥터에 들어선 맹수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평택항 제4부두.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는 유령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한지원과 팀원들은 작업복 대신 칠흑 같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컨테이너 숲 사이를 침투했다. 체크, 30방향 스나이퍼. 이 대위의 속삭임에 한지원이 수신호로 대응했다. 강중사가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소총으로 처리했다. 픽 빗소리에 묻혀 쓰러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갑판 위에는 러시아제 AK 소총으로 무장한 외국계 용병들이 살벌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국내 조폭 수준이 아니군. PMC 민간 군사기업까지 동원했어. 한지원은 놈들의 규모에 혀를 내둘렀지만 두려움보다는 전율이 일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컨테이너 그늘에 몸을 숨겼다. 그림자 속에서 한지원의 나이프가 번뜩였다. 다가오던 용병의 경동맥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킨 그녀는 시신을 신속하게 은폐했다. 목표 지점인 선교 조타실이 눈앞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태광의 기름진 얼굴이 보였다. 그는 최고급 양주를 흔들며 선장과 축배를 들고 있었다. 오늘 술맛 죽이는군. 12부에서 그 끈질긴 년이 교통사고로 태졌다는 보고를 받으니 신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 서태광이 낄낄거리며 잔을 부딪혔다. 한지원, 그 여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우리 이사님 손바닥 아니지. 안 그런가? 승리에 도취된 놈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한지원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게 내 놈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그녀가 섬광탄의 핀을 뽑았다. 쾅! 섬광탄이 터지며 선교브릿, 내부가 백색의 지옥으로 변했다. 비명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한지원이 창문을 박차고 난입했다. 그녀의 군화발이 선장의 턱을 으스러뜨렸고 휘두른 개머리판은 경호원의 안면을 강타했다. 13부에서 보여준 은밀한 침투와는 달랐다. 지금은 압도적인 폭력으로 제압해야 할 시간이었다.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는 남자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서태광이었다. 어떡해. 공포에 질린 그에게 한지원이 서늘하게 속삭였다. 12부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나? 유감스럽게도 지옥에서 반품 처리됐거든. 서태광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었다. 12부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확인 사살까지 지시했던 그였다. 귀신이야. 한지원은 놈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벽에 처박았다. 그래, 억울하게 죽은 장병들의 원한을 갚으러 온 악기다. 서태광이 다급하게 지갑을 꺼내려 허둥거렸다. 돈, 스위스 계좌에 수백억이 있어. 다 줄게. 한지원의 눈매가 싸늘해졌다. 그 돈이 내 병사들의 핏값인가? 그때 무전기에서 이 대위의 비명 같은 보고가 터져 나왔다. 군단장님, 놈들이 중화기를 가져왔습니다. 문이 곧 뚫립니다. 밖에서는 용접기로 철문을 뜯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태광은 오줌을 지릴 듯 떨고 있었다. 한지원은 침착하게 조타실의 마이크를 잡고 선내 방송 스위치를 올렸다. 8부에서 사령관에게 굴하지 않았던 그 목소리였다. 선내의 모든 용병들에게 고한다. 너희의 돈줄 서태광이 지금 내 칼끝에 있다. 진입하는 순간
이 자의 목을 긋고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밖에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한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통신 패널을 조작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었다. 강중사, 준비됐나? 한지원의 물음에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강중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공중파 방송망까지 전부 하이제킹했습니다. 지금 바로 송출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한지원을 향했다. 찢어진 전투복, 피 묻은 얼굴, 사부에서 병사들 앞에서 섰던 그 결연한 모습 그대로였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일군 단장 한지원입니다. 전국의 스마트폰과 TV 화면에 그녀의 모습이 강제로 팝업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국민 라이브 신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지원은 서태광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 렌즈에 처박았다. 보십시오. 우리 장병들에게 갈 방탄복을 빼돌려 호화 요트를 사들인 자의 얼굴입니다. 서태광이 버둥거렸지만 특전사 출신인 그녀의 악력을 당해낼 순 없었다. 한지원은 한 손으로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 개방 레버를 잡았다. 이 레버를 당기면 배는 침몰한다. 서태광 선택해라. 오부의 차가운 강물 속에 수장될 텐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감방에 갈 텐가? 죽음의 공포 앞에 서태광의 동공이 풀렸다. 그는 살기 위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서동아 의원이 다 꾸민 짓이야. 강두식 소장도 그 사람 장기판 말일 뿐이라고. 서태광의 비명이 전국의 안방극장을 강타했다. 일부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비리의 정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댓글창과 SNS는 폭발했다. 배 밖에서는 헬기 소리와 함께 해경 특공대의 경고 방송이 들려왔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용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기 바빴다. 한지원은 그제야 잡고 있던 레버에서 손을 뗐다. 그녀가 이겼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12부의 교통사고 부상과 9부의 격투로 인한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한지원은 무너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사부에서 병사들과 함께 보았던 그 희망의 빛과 닮아 있었다. 문이 부서지며 이 대위가 뛰어들어와 그녀를 부축했다. 군단장님. 울먹이는 부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지원이 피 섞인 미소를 지었다. 울지 마라, 이 대위. 승리한 군인은 우는 게 아니다. 복귀해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와. 배고프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지원, 서동아, 군수비리로 도배되었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참군인 한지원 지키기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권력의 카르텔은 견고했다. 방송 직후 서동아 의원실은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11부에서 한지원을 정신 이상자로 몰았던 프레임을 더 강화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저들은 어둠으로 빛을 덮어버릴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이것은 최첨단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테러입니다. 서동아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한지원 중장이 망상에 사로잡혀 무고한 시민을 납치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받아쓰기 바빴다. 충격, 한지원 중장 쿠데타 모의, 서태광 실장,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주장. 진실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8부에서 한지원이 우려했던 거대한 무언가가 드디어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TV 뉴스 화면에는 반란숙의 한지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14부에서 서동아가 뿌린 독이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킨 상태였다. 폐차장 컨테이너 안. 이 대위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저 새끼들 헌병대가 아니라 살인 청부업자들을 풀었습니다. 잡히면 재판도 없이 죽습니다. 한지원은 묵묵히 K1 소총을 분에 결합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재판은 법정에서나 하는 거야. 우린 전장에 있어.
그녀는 지도를 짚으며 서동하의 목을 노리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로 가서 놈의 가면을 벗기려던 찰나 강 중사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다. 군단장님, 놈이 움직였습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김포공항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30분 후 스위스행 전세기가 이륙합니다. 한지원의 동작이 멈췄다. 스위스? 해외로 튀어서 이 사태가 잊히길 기다리겠다는 거군.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 전원 탑승해 검문 검색이 강화된 도로는 뚫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지원은 공항의 구조를 제 집처럼 꿰뚫고 있었다. 지하 배수로를 탄다. 냄새 좀 나겠지만 참아. 악취 진동하는 어둠을 뚫고 활주로 외곽 펜스를 절단한 그들은 유령처럼 비즈니스 센터에 잠입했다. 멀리 서동아가 전용기 트랩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예, 카카. 딥페이크 그거 효과 좋더군요. 한지원은 이제 국민 역적입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와인 한잔하는 동안 알아서 죽겠죠. 승리에 도취된 놈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한지원은 이 대위에게 눈짓했다. 이 대위가 챙겨온 섬광탄의 안전핀을 뽑아 던졌다. 쾅! 눈을 멀게 하는 백색 섬광과 함께 서동하의 비명소리가 활주로를 갈랐다. 지금이다.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한지원의 대원들이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타격했다. 총성은 없었다. 오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만이 난무할 뿐이었다. 서동하의 경호실장이 거대한 덩치로 앞을 막아섰지만 한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구부 폐공장에서 보여준 야수 같은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놈의 나이프를 맨손으로 쳐내고 그대로 팔을 꺾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았다. 으악. 비명과 함께 경호실장이 기절하자 서동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이 미친년. 오지마. 불체포 특권 몰라? 한지원은 놈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가 트랩 난간에 처박았다. 특권? 내 놈이 14부에서 딥페이크로 나를 매장하려 했을 때 내 특권도 함께 매장됐다. 넌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 내란 사범이야.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헌병 차량이 활주로를 포위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쏟아졌다. 사살해, 저 미친 테러리스트를 사살해. 서동아가 구원군을 만난 듯 악을 썼다. 수백 개의 총구가 한지원을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동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채 그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군 똑똑히 들어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건 인질이 아니라 너희의 피를 팔아먹은 기생충이다. 쏘고 싶으면 쏴라. 하지만 그 총알이 대한민국 정의의 심장을 뚫게 될 것이다. 서슬퍼런 그녀의 기세에 헌병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서 멈칫했다. 그때 칠흑 같은 헌병들의 바리케이드가 홍해처럼 갈라졌다. 묵직한 군화 소리와 함께 등장한 인물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서동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총장님, 오셨군요. 저 미친 여자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살 명령을. 그러나 참모총장의 시선은 서동아가 아닌 피투성이가 된 한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지 신호를 보냈다. 전 병력 무기 내려. 정적 속에 참모총장의 서늘한 선고가 이어졌다. 서동아, 자네가 14부에서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 원본을 확보했네. 또한 자네 차명 계좌에서 강두식에게 흘러간 자금 내역까지 전부. 서동아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그건 모략입니다. 입 닥치게. 자네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을 갉아먹은 암세포일 뿐. 참모총장의 눈짓 하나에 헌병 특임대가 서동하를 덮쳤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바닥에 처박힌 서동하의 비명은 활주로의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참모총장은 한지원의 찢어진 전술조끼와 그 아래 드러난 상처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계급장을 떠나 인간으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장군,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킨 정의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봤네. 한지원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답례했다. 군단장님, 이 대위가 쓰러지는 그녀를 간신히 받아냈다. 12부의 빗속 혈투부터 이어진 극한의 긴장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동해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그것은 단순한 일출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대에 다시 찾아온 진짜 군인의 시대였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뉴스에서는 연일 서동아 강두식 게이트가 특필되었다. 일부에서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 술판을 벌였던 강두식의 만행부터 13부 선상 파티의 추악한 진실까지 모두 낱낱이 까발려졌다. 법의 심판은 가혹했다. 서동아는 무기징역을, 강두식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강두식은 재판장에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며 끝까지 추태를 부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감옥 독방에 갇힌 그는 사부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식은 밥덩이를 씹으며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의 침묵뿐이었다. 한편 한지원의 징계위원회는 국민청원으로 인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났다. 부패를 척결한 영웅을 처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외침에 국방부는 백기를 들었다. 정직 3개월.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영웅에게 국가가 부여한 강제 휴가나 다름없었다. 복귀일 1사단 연병장에는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한지원을 바라보는 장병들의 눈빛은 2부의 당나라 군대 시절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다. 한지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전진 부대 열중 쉬어. 쩌렁쩌렁한 그녀의 목소리에 연병장이 울렸다. 나는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다. 지휘관들이 썩어 있을 때 너희는 춥고 배고팠다. 하지만 이제 약속한다. 다시는 너희의 헌신이 누군가의 술값으로 쓰이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입은 군복이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사부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느꼈던 그 감동이 이제는 굳건한 충성심으로 변해 있었다. 전진. 우렁찬 함성과 함께 이임식이 끝났다. 차에 오르려는 찰나 앳된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오부에서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한지원이 직접 뛰어들기 전까지 구조되지 못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경호원들을 물리친 한지원이 따뜻하게 물었다. 몸은 좀 괜찮나? 병사는 울먹이며 품속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핫팩을 꺼냈다. 군단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투박한 핫팩 하나. 그것은 강두식이 챙기던 수백만 원짜리 양주보다 훨씬 값진 병사의 생명과 진심이 담긴 훈장이었다. 한지원은 핫팩을 소중히 받아들고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맙다. 정말 따뜻하구나. 이 온기 잊지 않겠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보며 한지원은 손안에 핫팩을 꽉 쥐었다. 이 작은 온기가 그녀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운전석의 이 대위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군단장님 사령부로 바로 모실까요? 밀린 결제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한지원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깨에 별 3개가 주는 중압감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싫지 않았다. 아니, 임진각으로 가지. 바람 좀 쐬고 싶군. 임진각 말씀이십니까? 이 대위가 의아한 듯 되물었지만 곧 핸들을 꺾었다. 한지원의 시선은 핫팩에 머물러 있었다. 권력이란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함을 그녀는 다시금 되새겼다. 임진각의 바람개비들이 세찬 바람에 돌아가고 있었다. 철책 너머를 응시하는 한지원의 눈빛은 일부에서 강두식을 쏘아볼 때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군단장님, 춥지 않으십니까? 이 대위가 물었다. 시원하군. 썩은 것들을 다 털어내서 그런가. 그녀는 707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을 눕지만
이번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 가장 치열했음을 상기했다. 이 대위 군복은 수의쇼이라고 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입는 옷이지. 하지만 그 죽음이 헛되게 해서는 안 돼. 한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그녀의 어깨 위 별을 비췄다. 누군가는 또다시 이 군대를 더럽히려 할 거야. 그때마다 나는 다시 칼을 들 거다. 내 부하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다. 복귀하자. 훈련 계획표 다시 짜야지. 보이스카우트 소리 안 들으려면. 한지원의 당당한 발걸음 뒤로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정이라는 이름의 봄이